원장님께 수술 받으면 이중턱 문제 없이 턱 길이 축소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질문 뒤에 보면 재밌는 흐흐가 있죠. 이제 질문 주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의사든 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 조심하세요. 뭐 제가 한다고 안 되는 게 되지 않고요. 되는 게 안 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턱이 길다고 해서 줄이면 무조건 이중턱이 따라와요. 근데 그거를 최소화하려면 근육을 묶고 줄이는 양을 조금 조절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지 마음껏 줄일 수 있고 이중턱 안 생기게 턱을 줄일 수 있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했던 케이스인데 요거는 여러분께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턱 길이가 여기 보시면 거의 한 8mm 정도 줄었거든요. 한 6, 7mm 줄은 거예요. 길이가 요만큼이 줄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실제 겉으로 봤을 때 길이가 줄어든 양은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줄이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근데 이렇게 줄이면 보통 이중턱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수술하고 보면 여기 이중턱이 없죠.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근육을 앞으로 당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전보다 턱은 약간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술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는 거 없이 얻으려고만 하면 그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버리고 이걸 얻겠다. 이런 바게인이라고 하죠. 그런 관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코 수술을 하는데 귀 연고를 떼서 코끝을 만든다. 그 얘기는 귀 연고를 내가 포기하고 코끝에 집중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줘야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조금 주고 많이 얻고 싶잖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을 최소화하고 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원치 않는 결과를 최소화하면서 얻는 거는 최대로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의사나 환자나 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요게 정도 조절을 해야 돼요. 내가 잃어버리는 게 너무 크다라면 얻는 거를 욕심을 줄이고 또는 욕심이 너무 크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잃어버리는 거 또는 줘야 되는 거에도 감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어렵죠. 그게 뭐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상황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면 이 케이스를 그냥 좀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턱이 짧아졌어. 긴 턱이 없어진 거는 좋은데 이중턱은 싫다. 그러면 이중턱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육들을 앞으로 끌어다가 당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턱이 일자이던 턱이 이렇게 앞으로 조금 나온다.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모든 수술은 조금 주고 많이 얻어야 돼요. 그래서 긴 턱을 버리고 약간 돌출된 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 당기는 근육은 여기 플라시스마를 당기고요. 지니오 하이오이드, 지니오 글로소스 이런 근육들이 만약에 걸친다면 그 근육들을 당겨요. 주된 거는 플라시스마를 당기게 돼요. 그래서 플라시스마가 목에 있는 이런 근육인데 이 근육을 이렇게 약간 당겨서 엎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꼭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뭔가를 주고 뭔가를 얻는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주고 얻기만 하고 싶다. 그러면 수술하지 마세요. 100% 후회해요. 원장님 일자절골로 광대 수술을 했는데 위 CT에 원장님이 표시한 노란색 선 부분에 계단이 생겨 그곳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단 현상이 생긴 곳이 뭔가로 자꾸 차오르는 듯해요. 여기가 광대처럼 만져지는데 이건 없앨 수 있나요? CT에는 찍어도 그 부분이 볼록해 보이지 않는데 손으로 만지면 볼록합니다. 도와주세요. 사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거든요. 노란색 부분. 노란색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뒷광대거든요. 이 노란색 부분. 요거거든요. 요거.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광대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단차가 생기고 계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차피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가 뭐 차오른다 이런 거는 아마도 뼈 아니라 흉살일 가능성도 많은데 요 내용을 정확히 보려면 CT 찍어서 봐야 돼요. 뭐 뒷광대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광대는 매끈한데 흉살이 잔뜩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한 지 얼마나 됐는지도 지금 정보가 없고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CT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내용이 정보가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참고해 보시면 이 노란색 부분은 뒷광대예요. 그래서 뒷광대 남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광대 수술하고 당연한 거고 이 부분이 뼈인지 플레이트인지 아니면 흉살인지 그런 거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CT 한번 찍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양악, 턱끝 하고 나서 아랫입술 말림, 턱끝 양쪽 뼈 흡수. 자, 이거는 턱끝 수술의 부작용. 볼처짐은 뼈 삭제가 많았다는 뜻이고 마리오네트 라인, 그 다음에 개턱 느낌, 이건 사각턱 많이 잘랐다는 얘기고 마리오네트 라인은 아마도 뭐 입이 많이 들어가거나 양악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랫입술이 말려 들어가서 아랫입술이 얇고 작아 합죽하고 옹졸해 보이는 걸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근데 요거 말려 들어간 거는 입을 넣어서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제일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입술이 말린다고 입술을 뒤집어주는 이런 수술을 생각하시기 전에 이 뼈가 조금 워낙에 이렇게 뭐 계단이 있고 뭐 볼처짐이 있고 뭐 사각턱 개턱 느낌이 있고 그러면 일단 요거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모든 수술은 안에서 밖으로,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뼈가 먼저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입술을 손대기 전에 먼저 뼈를 먼저 제대로 해 놓으시면 입술 손 안 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뼈 수술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글로 표현된 거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CT도 한번 찍어봐야 되고 실제 모습도 봐야 되고 입술 말린다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흉살 때문인지 턱끝 수술하고 여기가 당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양악해서 입을 넣어서 그런 건지도 지금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원하시면 병원 오셔서 한번 CT 찍어서 봐야 될 거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윤곽 후 1년까지 하악 부분 뻐근한 느낌, 뭉친 듯한 느낌이 여전했고요. 1년 됐는데 여전히 하악 부분이 뻐근하다. 핀 제거한 지 6개월 지났는데도 더 심해지거나 나아지는 것 없이 여전히 뻐근하고 뭉칩니다. 하악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겠죠? 어쨌든 흉살 주사나 체익 충격파 리자벤 요거 저번에 답변 드렸던 거예요. 근데 또 질문을 주셨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시대요. 자가 면역 질환이 있고 그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게 뼈 수술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관절에만 주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주로 손. 그래서 이게 아주 심한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 자가 면역 질환하고 이 연관성을 찾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 되셨길 바래요. 이분동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CT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과도한 T절골이나 시옷절골 이런 거 해서 뼈가 많이 변화되거나 삭제되거나 그렇게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은 CT 확인을 해보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글과 영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6개월 전에 21살에 윤곽 수술했고 지금 22살입니다. 처짐 없고 피부 두껍고 탄력 있으며 볼에 살이 있는 편입니다. 요 얘기만 딱 듣고 이제 제가 든 생각이, 얼굴에 볼살이 많은 사람이 광대줄이고 사각턱줄이면은 입꼬리 부분에 이렇게 볼록한 거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볼에 살이 많은 분들이 사실 윤곽 수술하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부위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체중은 모르겠는데 키 체중을 봐가지고 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이 나이에 이런 부분 때문에 수술하고 시술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정상 체중인지 키 체중을 제가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마도 여기 계시네요. 네, 163에 48이면 그렇게 뚱뚱한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집안에 이렇게 조금 볼살이 많은 집안이 있어요. 또는 뼈가 너무 많이 줄어들면 볼살이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면은 솔직히 이제 키 체중을 보면은 지금 63에 48이면은 그렇게
뚱뚱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집안에 이렇게 볼살이 통통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은 21살, 22살 정도면은요, 흔히 말하는 우리 볼에 젖살이 안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볼살은 몸에 비해서 볼살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자꾸 급한 마음에 막 무슨 시술, 윤곽주사니, 무슨 뭐 아큐니, 뭐 지방흡입이니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운동을 하셔가지고 근육량을 늘려보세요. 그러면은 체지방량을 줄이고 근육량을 한번 늘려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22살인데 이거 24, 5만 되면은 볼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면 차라리 조금 운동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지방흡입이나 이런 걸로 뭘 하게 되면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수술을 굳이 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다 울세라 같은 거를 하면 괜찮거든요. 울세라를 여기다 진짜 빡세게 하면 지방이 조금 얇아지면서 볼이 당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얻으려면 굉장히 강한 에너지로 해야 돼요. 제가 써보니까는 슈링크는 에너지가 굉장히 약하고요. 울세라도 가장 높은 에너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갖고 온 기계가 있는데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병원 한번 오시면 요걸 한번 해보십사. 꾸준히 한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간격을 줄여서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런 효과가 조금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슈링크는 제가 요번에 테스트를 다 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울세라랑 슈링크랑 뭐 제가 지금 튜닝한 장비랑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해보니까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걸로 한두 번 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운동은 병행하셔야 돼요. 그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병원에 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질문 남겨요. 이노핏 보형물 제작 시 사진과 같이 시작점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1번과 같이 눈썹과 눈썹 미간 콧대 시작하게 할 수 있나요? 오버랩해서 제작이 된다면 안화상윤기 수술과 코수술 별개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30mm가량 되는데 이노핏 최대 구격 20mm 맞아요. 만약 1번이 되지 않는 시작점이 2번부터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화상윤기 수술이 부담이 되죠. 그쵸? 그래서 표시해놓은 2번 미간보다 1번보다 미리 높게 실리콘 깔아놓고 추후에 그 위에 1번 부위에 필러를 주입해도 될까요? 뭐 가능은 하겠지만 조금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코 수술은 처음이고 코에 필러만 많이 왔던 터라 필러로는 눈썹 미간 필러 깔아놓고 쭉 이렇게 필러 넣는 것보다 더 높았으면 이렇게 더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 결국 필러로는 아쉬워서 수술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안화상윤기가 있어서 여기부터 높아지고 싶은 건데 보통의 코 수술은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원하시는 건 여기 눈썹 높이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른 분의 CT긴 한데 설명을 해볼게요. 이마뼈랑 코뼈랑 만나는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코 안으로 박리를 하면요. 제 아무리 열심히 박리를 해도 여기 정도까지가 맥시멈이에요. 요 정도가.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 폭이요. 지금 요렇게 자로 재면 한 27mm 정도 나오죠. 지금 여기가 요 폭이. 근데 요 폭이 27mm인데 실제로 이노핏 보형물 만드는 거는 20mm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허가사항이 그래요. 나중에 뭐 추가를 하려고 계획 중인 것 같기는 한데 20mm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대략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여기서 조금 더 되겠죠? 그려보면은 요 정도가 한 20mm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려면은 요거는 30mm 가까이 돼요. 그래서 조금 보기 편하시려면 요 자를 대면 되는데 한 칸이 10mm예요. 그래서 두 칸 정도인데 실제로 코 여기는 대부분 한 30mm까지 되거든요. 폭이.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형물 만드는 게 20mm 정도가 지금 맥시멈이니까 요런 식으로 밖에 보형물이 못 만들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못 올려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말씀하신 1부위 어딘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눈썹 있는데 지금 여기를 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딘지 지금 마우스 있는 데에서 제가 한번 뼈로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는 코 안으로 박리 자체가 힘들어요. 이거 열어가지고
막 박리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한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코를 열고 들어가서 기구가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돼요. 근데 여기 공간에서 이렇게 꺾여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여기 피부가 이만큼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만큼 피부가 당겨서 올라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못 가요. 많이 가봐야 여기 정도. 이것도 겨우겨우 약간 구부러진 도구를 써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직선으로 가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피부가 요만큼 다 들려져야 되는데 그만큼까지 올라오질 않아서 여기는 박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마 위로 들어가야 돼요. 눈썹뼈 여기까지는 절대 못 가고요. 눈썹뼈와 내지온 사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 사이 한 여기 정도까지는 겨우겨우 가능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시작점이 눈썹 높이잖아요. 여기 높이. 여기 눈뼈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박리가 안 돼요. 코 안쪽으로는. 거의. 뭐 억지로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안화상이 생긴다는 건 여기가 아니고 여기도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면 실제 여기를 높이고 싶으면 박리는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코 안으로는 여기까지는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박리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까지. 그래서 결국은 2번까지밖에 박리를 못하고 여기도 원하면 결국은 이마 수술을 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를 보여드린 게 이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도 이마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내지은 바로 밑에까지 만들고 보형물을 그 위에까지 넣은 경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실리콘 넣은 게 이렇게 들뜨고 이게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치우쳐서. 그래서 이러한 폭으로 만든 거예요. 요게 한 18mm 돼요. 20mm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요 높이까지는 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눈 안화골 높이 바로 밑에까지, 레지온 위에까지, 그 중간 정도까지 돼요. 근데 실제로 이런 보형물이 들어가려면 박리는 어디까지 하냐면요. 대부분 한 여기까지는 해줘야지 요 보형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높이까지 만약에 내가 뭘 넣겠다 그러면 요 위까지 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코 안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수술이 좀 힘들고 왜 이런 걸 원하시냐면 그러니까 요런 게 생기거든요. 코만 높아지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엮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밖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유튜브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병원에 진료를 가기 전에 앞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CT를 찍고 진료를 본다고 하는데 귀 같은 경우도 CT를 찍나요? 근데 대칭 보려고 찍는 경우 있어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귀도 찍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왜냐면 반대쪽이 멀쩡하고 이쪽이 망가져 있으면 이쪽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반대로 미러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찍기는 찍어요. 근데 뭐 다른 데서 찍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병원에 오시면 찍어요. 미리 준비하실 필요 없고 병원에 오시면 돼요. 연골 상태가 안 좋아서 가슴 귀 연골을 이식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 병원 믿음이 안 가서요. 상태가 좋지 않은 연골의 연골.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연골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 수술하면서 떼가서. 그러면은 그걸 재생을 해주려면, 모양을 만들어 주려면 결국은 연골 이식이나 어떤 귀 틀이 일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환자분 귀 모양이나 또 피부 상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좀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 오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악외소증의 경우 양악수술보다 3D 보형물이 더 좋은 건가요? 하악외소증 때문에 아래턱 힘이 부족해 수면시 입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도 보형물로 개선이 가능한가요? 꼭 이게 더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악외소증은 양악수술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려워요. 양악수술로 하악외소증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하악외소증 때문에 아래턱 힘이 부족해 수면시 입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도 보형물로 개선이 가능한가요? 입이 벌어지는 경우는 하악외소증이나 무턱인 환자들은 대부분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입을 다물려면 이렇게 힘을 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입을 다물 때 윗입술로 다무는 경우도 있고 아랫입술로 다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조금 흉내내 볼게요. 입을 다물 때 이렇게 다무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물 때 이렇게 다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무턱인 환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물어요.
왜냐면 이게 항상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담으려면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랫입술을 위로 올리는 식으로. 그리고 또 인중이 긴 사람들은 또 입을 이렇게 다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수술하면 사실은 그 모습은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습관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꼭 그렇다 이런 절대적인 답을 드리기는 조금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참고는 되셨으리라 봐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양악 수술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과교정이 됐는데 수술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상악을 전체적으로 내려야 하악도 다시 뺄 수 있다는데 상악 재건해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악이 이렇게 있는데 요걸 짧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내려야 되는데 그럼 요 사이가 빌 거 아니에요. 뼈를 잘라냈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뭘 껴 넣어주면 좋냐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치아 생각하고 이러면 거기는 보형물이나 티타늄이나 이런 걸로 하기보다는 뼈 이식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많이 쓰는 뼈가 이 장골뼈예요. 여러분 여기 골반뼈 위에 있는 걸 장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떼내거나 또는 여기 가운데 여기는 내비두고 요 속에서만 떼서 그러니까 요렇게 뗀 다음에 여기를 잘라요. 그래서 얘는 가져다가 쓰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다시 여기다가 껴넣는 요런 수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장골뼈를 주로 많이 써서 그 사이 빈 데다가 끼워 넣어서 뼈 이식을 해줘야 돼요. 물론 흡수도 좀 있고 뭐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길이를 늘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뼈로 해야 나중에 여기는 이빨이 계속 씹으면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전해요. 그래서 보형물로 하기보다는 여기는 내 뼈 이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트임 재건 이후에 흰 흉터, 살짝 튀어나온 흉터 생겼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나요? 수술한 지 꽤 지났는데 레이저나 주사 시술로 방법이 있을까요? 이 하얗게 흉터 생긴 거는요. 레이저나 주사 시술로는 좀 힘들고요. 그냥 잘라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려낸다고 하죠. 그냥 도려내는 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얗게 된 건 색소도 없고 그래서 뭔 짓을 해도 눈에 띄어요. 그러면 그냥 도려내고 꼬맨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레이저나 뭐 이런 거 해도 결국은 거기가 또 하얗게 또 남아요. 그래서 튀어나온 것보다도 이 하얀색 때문에 그래요. 튀어나온 거는 레이저로 갈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하얗게 밴드처럼 있는 거면은 도려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조금 이해하시려면 앞트임을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눈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하얗게 이렇게 밴드 생기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건 다시 도려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만 있다. 그럼 이런 거는 레이저로 지져서 그냥 없애도 돼요. 답변 되셨길 바래요. 앞광대 핀 부위가 10년가량 됐는데 요즘 들어 뻐근해요. 밥 먹을 때 말할 때 광대 움직일 때요. 이런 거 왜 그런 건가요? 빼야 하나요? 글쎄요. 핀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문제가 있진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만 핀이 있고 앞광대 수술을 했던 이력이 있다면 일단 CT 찍어서 확인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답변 줄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거의 뭐 점쟁이 수준이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밀검사 CT 보고 판단하셔야겠지만 소위 호리병 얼굴 관자놀이 턱 광대 부분에서 광대만 튀어나올 경우 광대 수술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관자놀이에 비해 광대와 턱이 둘 다 튀어나와 있는 큰 얼굴입니다. 선생님께서 옆광대 효과 체크하실 때 관자놀이 기준으로 직선 아래로 선 그으면서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경우 사각턱 수술까지 병행한다면 관자놀이 아래 일직선 기준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 이론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환자분 얼굴을 봤나요? 안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최대치 입을 벌렸을 때 하악골 웨이도 부분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벌어지는데 이건 단순 유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외관상 봤을 때 하악골 귀 쪽이 얼굴 양옆으로 튀어나오는 수준입니다. 일단은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다시 에어 보이세요? 예. 얘가 튀어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과두라고 하는 거. 그 녀석이 입을 벌릴 때 유독 크게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분도 그런 경우인데 입을 벌리면 여기가 이만큼 튀어나와요.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죠. 이거 광대 아니고요. 하과두라고 해서 콘다일이에요. 콘다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콘다일이 조금 외측으로 발달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간 이쪽으로 더 넓게 발달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있잖아요. 관자놀이랑 일자로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관자놀이, 광대뼈, 그 다음에 여기. 근데 여기에는 교근도 있고 볼살도 있고 여기 침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상이 크고 어떻고 하다 그런 거 다 중요한데 뼈만 볼 게 아니라요. 연부 조직도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건 뒤에서 CT 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벨라젤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핫하죠. 제가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된 게 이제 unrestricted, 그러니까 기간 제한 없는 실리콘이 있고 30일 미만의 실리콘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30일 미만의 재료가 그러면은 아주 위험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위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만드는 사람이 이거는 연구 삽입용이야. 이거는 30일 미만에서만 사용해 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일회용 빨대 있잖아요. 일회용 빨대. 그거 한 번 쓰고 버려야만 하나요? 물로 씻어서 여러 번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위험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허가를 할 때 이거를 확인을 식약청에서 안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그래서 지금 회사랑 식약처랑 서로 책임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쨌든 허가를 받았다라고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 식약처에서는 야 그거는 허가받을 때 그 재료가 아니었잖아 뭐 요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서류는 서로 간에 공방이 있는 내용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무조건 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회용이라고 꼭 우리가 한 번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괜찮으면 여러 번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일회용 우산, 여러분 우산 한 번 쓰고 버리세요? 괜찮으면 여러 번 쓰잖아요. 다만 내구성이 좀 떨어져서 부서지거나 찢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안감을 준 건 맞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뭐 급하게 무조건 빼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학회 입장도 그렇고 무조건 빼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많아요. 또 뭐 데이터를 가지고 괜찮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윤리성 이런 거의 문제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괜찮다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윤리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0일 안에 이상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품의 용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유 얘기해 볼까요? 과자, 라면 이런 식품 있죠. 보면 유통기한 있죠. 유통기한. 그 유통기한 지나면 무조건 버려야 되나요? 먹으면 탈나나요? 근데 유통기한이라는 걸 주는 거는 뭐냐면은 요 안에는 최소한 이거는 식품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회사와 허가해주는 식품안전청에서 그거를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통기한이 지난 걸 먹어서 내가 탈났어.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나는 그 회사나 나라에 그걸 문제 제기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먹어서 탈 안 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우유도 보면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난 거 정도는 저는 그냥 먹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논쟁거리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거기다가 끼워 넣은 거니 조금은 문제의 소지는 있다. 이거는 뭐 건강상의 문제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우리 의사들은 판단할 때 항상 그래요. 이게 찝찝하니까 빼는 게 이득이 클 것이냐, 아니면 크게 문제 없으니 조금 더 추적 관찰을 하면서 지켜보는 게 이득이 클 것이냐라는 시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죠? 무조건 빼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써도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빼서 얻어지는 기대 이익이 그냥 안 빼고 경과 지켜보면서 보는 거에 대한 기대 이익과 어느 게 더 큰 거냐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판단은. 근데 법률적인 판단은 좀 달라요. 이거는 쓰면 안 되는 재료를 썼냐, 아니면 써도 되는 재료라고 허가를 해줬냐, 이런 책임 공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예민한 부분이라, 여러분이 뭐 누구의 말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식약처나 회사에서 공식 문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공식 문서나 학회의 입장 또는 권고,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빼야 된다, 이것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말씀은 꼭 드릴게요. 사고로 경추 5번, 6번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이 부분적 손상이 와서 왼팔이 마비가 왔습니다. 감각도 부분적으로 없고요. 손목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목 위로 어깨까지 안 움직여요. 회복이 가능할까요? 미동도 없고 사고 난 지 3주 정도 됐어요. 경추 핀 박았고 쇄골골절로 핀 박았어요. 이렇게 경추가 다쳐서 신경이 다친 경우에 뭐 제가 지금 환자분 상태를 모르겠지만 요렇게만 질문 주시면 저는 O도 X도 아닌 세모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환자분의 그 골절된 상태나 신경이 손상된 정도를 저는 글로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희망을 버리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마비 환자 또는 수술 후 수술이 잘 됐고 막 빠른 시간에 안에 수술이 잘 진행됐다면 신경이 완전히 100%까지는 아니어도 일상생활에 크게 무리 없을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도 저는 되게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손상이 남아서 뭐 큰 동작은 되지만 이렇게 컵을 든다거나 이런 동작은 되지만 연필로 글을 쓰거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뭐 어깨를 올리는 것도 뭐 여기까지만 되고 그 이상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그거를 이것만 보고 제가 답을 드리는 거는 조금 오바이고, 저한테 물으시면 세모를 말할 테지만 3주 정도 됐으면 아직 조금 성급하고요. 계속해서 수술해 주신 선생님 지시 따라서 물리치료하고 움직이고 자꾸 연습하고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시기보단 수술해 주신 선생님 의견을 따르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다. 그런 분들 많이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눈썹이 안 들리는 것도 신경 손상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한쪽 눈썹이 잘 안 들리고 눈꺼풀이 좀 처졌어요. 한 달 좀 넘었는데 걱정돼요. 한 달 정도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수술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데서 수술하고 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요게 신경이 아예 잘려가지고 안 움직이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그리고 한 달이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많이 돌아오는 게 한 6개월 정도 안에,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3년 있다 돌아오는 경우도 좀 봤거든요. 외국 나갔다 오셨는데 괜찮아서. 그러니까 2년, 3년 경우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신경 손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제 채널에 들어가서 지금 요런 거 보시면 되거든요. 아예 공부를 하시려면 요걸 보시면 되는데 영상이 뭐 3시간짜리예요. 그러니까 되게 길잖아요. 근데 요거 한번 보세요. 이 영상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 제 채널 들어가셔서 여기 돋보기에다가 신경손상이라고 치시면 영상이 뜨거든요. 거기에서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혹시 얼굴 지방 이식 같은 것도 필수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요? 부작용 없는 수술은 없죠. 일단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지방을 뺀 곳에 울퉁불퉁해지는 게 있고, 뭐 뺀 구멍에 흉터, 착색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식한 것도 너무 과하면 또 괴사가 일어나면서 염증 생길 수 있고요. 또 잘 펼쳐서 넣는데 불구하고
펼치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근육 다치는 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부위에 들어가고 원하는 부위는 흡수돼 버리는 또 울퉁불퉁함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생길 수 있는 필수 부작용이에요. 근데 꼭 다 생긴다는 건 아니고 생길 가능성이 많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수술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코 수술 때문에 귀연골 사용한 후 귀 한쪽이 누웠어요. 수술로 복원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이거 가능한데 환자분 귀 상태를 먼저 봐야 돼요. 피부 상태가 더 중요하거든요. 피부가 완전히 구축이 와 있고 막 이러면 피부 이식되어야 되고 조금 손이 많이 갈 수 있어요. 다만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가능은 해요. 한번 오셔서 제가 만져보고 이렇게 조금 보면 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은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 뒷머리에 코가 박아서 코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일단 이비인후과 가서 뼈는 맞췄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부러져서 더는 못 핀다고 하고 일단 코뼈 붙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나중에 성형외과에서 교정 같은 것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형외과에서 이거 많이 하죠. 코뼈 부러지고 와서 휘거나 함물 생긴 거 이런 거 고정하면서 수술하는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기다리시면서 뼈 잘 붙을 때까지 조심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 안면 윤곽 수술, 광대턱 이후에 얼굴 피지 분비량이 많아져서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하나요?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이 넓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왜 피지 분비가 많아질까?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수술을 통해서 이제 피부가 박리되고 뼈가 잘리고 멍이 들고 막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러면 내 몸은 야, 얼굴 쪽에서 전쟁 났다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얼굴 쪽으로 염증 세포들이나 이런 흉살 뭐 이렇게 뭐 만들고 지혈하는 이런 모든 세포들이 다 달라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붓죠. 그 세포들이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어요. 근데 부으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후끈후끈해요. 왜냐면 다친 부위, 상처난 부위에는 혈행이 갑자기 많아져요. 혈관 내에 있는 백혈군이, 면역세포니 이런 것들이 익스트라바세이션이라고 혈관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혈관이 불면서 이렇게 망처럼 새기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어요. 그러면 여기로 가는 혈류량이 많아져요. 이 얼굴 부위로. 그러면 얼굴로 피가 많이 가면 대사가 촉진이 돼요. 그러면은 얘들이 갑자기 피지 분비하던 애들도 악셀을 밟아요. 막 활발해지니까 막 개기름을 막 만들어요. 그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수술하고 나면은 얼굴에 유독 개기름이 많이 껴요. 그 이유가 혈관이 많이, 혈행이 좋아지면서 여기가 막 난리가 나서 그래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정상화가 돼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자극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금속 플레이트나 이런 거 박혀 있는 데서 움직여지면서 계속해서 이리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긁어주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런 데 트러블이 좀 생길 수는 있어요.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넓어지는 거는 조금은 다른 얘기예요.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양악 및 하악 수술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 제가 한 병원에서 악강 고정을 했고요. 근데 결론은 이분 질문의 요지는 양악 수술을 하고 왼쪽 턱이 안 움직이고 감각도 무뎌져 있다. 오른쪽 턱은 정상인 것 같고. 이게 지금 제가 수술 상황을 유추해 보건데 왼쪽에 있던 턱을 오른쪽으로 돌려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근육들이 다 찢기고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감각이나 움직임이나 좀 둔할 수 있어요. 이건 완전 순전히 추측이에요. 제가 환자분 수술 전후 CT를 봤으면 보다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글만 보고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환자분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웨이퍼에 이게 안 들어간다 어쩐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이 글만 보고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게 흔한 증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매번 생기는 아주 흔한 증상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정 불안하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대학병원 한번 가서 정 불안하시면 지금 수술해준 선생님 못 믿겠으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추측컨대 그런 상황 아닐까
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원장님, 광대 축소하면 보통 뼈가 유합되는데 의학적으로 몇 개월이면 붙나요? 와, 이 질문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요, 3, 4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3, 4주라는 거는 섬유성 결합이에요. 그리고 이 섬유성 결합이라는 결합이 생긴 다음에 여기에 칼슘이 침착돼서 완전히 뼈로 단단하게 바뀌는 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심하고 뼈 위치마다 수술 방법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략은 저는 이렇게 봐요. 한 6개월에서 1년은 지나야 뼈가 하얗게 붙고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 지나도록 계속 뼈는 생기고 없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유합은 그냥 저는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얗게 뼈가 생기는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1년. 섬유성 결합 4주, 3, 4주. 그 다음에 그래도 3, 4주 때는 섬유성 결합이기 때문에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이 안정화되려면 최소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하얗게 뼈로 붙어서 단단하게 굳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현실적인 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원장님, 양악수술이나 하악수술 후 남는 살 때문에 얼굴이 무거운 경우는 지방흡입을 해야 하나요? 무엇을 해야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 질문 그냥 제가 예전에 써놨던 풍선 이론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그냥 오늘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100kg 나갔어요. 내가 100kg에 티셔츠를 입으면 2X 라지 옷을 입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겁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 70kg로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깨도 좁아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몸통도 줄었을 거예요. 배도 조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입던 2X 라지 티셔츠는 굉장히 크겠죠? 남의 옷처럼.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지방을 뺀다는 거는 옷의 두께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빵빵한 패딩에서 패딩 솜을 빼는 게 지방을 빼는 거예요. 자, 내가 100kg 나가다가 70kg가 됐어요. 옷이 커요. 어벙벙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옷을 줄여야 돼요. 지방 흡입은 옷은 주는 게 아니라 옷의 두께가 주는 거예요. 솜을 빼는 거라고요. 패딩 잠바로 비유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줄이지 않으면 어차피 벙벙하게 커요. 결국은 뼈 구조가 바뀌면서 뼈가 작아지고 남는 살들이 늘어지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지방을 빼면 쭈글쭈글해지면서 더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라면 잘라내서 피부를 안면 거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이나 이런 거로는 답이 안 나와요. 답변 되셨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귀족 수술 4년 전에 했는데 한쪽만 이물감이 느껴져서 최근에 교정을 받았는데도 불편합니다. 노블캣 수술도 이렇게 이물감이 많이 느껴져서 빼거나 교정하신 분들이 있나요? 귀족 빼고 싶은데 이물감이 또 많이 느껴질까 걱정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정답을 드리면요. 몸에 뭘 넣는데 이물감이 없다라고 말하면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몸에 뭘 넣었어요. 근데 왜 그게 이물감이 없어요? 양말만 신어도 답답하고 팬티만 입어도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자들도 속옷 브레이저 같은 것도 집에 들어가면 브레이저부터 푼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물감이 없길 바라면은 그 어떤 수술도 사실은 할 수가 없겠죠. 다만 그 만족도가 큰 거예요. 구두를 신었어요. 키가 커져 보이고 날씬해 보여요. 근데 발이 아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물감이 아주 불편한 이물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양말에 가시가 박혀 있어서 발이 계속 아파. 이런 거는 교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파. 그럼 구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지금. 근데 이런 보형물 수술이 다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물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느껴요. 마음에 들잖아요. 이물감 느껴도 빼기 싫어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실리콘 보형물로 귀족 수술을 한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만 아파서 빼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잇몸 뚫고 나와서 빼는 경우도 있고요.
웃을 때 막 여기가 계속 걸려서 또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물감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신발에 비유하면은 돌 쪼가리가 하나 들어가 있거나 양말에 가시가 박힌 거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럼 그건 제거를 해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근데 노블캣 수술은 특이하게 제가 보면 마음에 안 든다고 빼신 분 있어요. 그죠?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빼신 분은 있지만 또 이물감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면 뭐 있는데 그냥 지낼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 또 어떤 분들은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 야, 그렇게 큰 게 들어갔는데 안 불편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불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만족감이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물감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윤홍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뼈에 맞춘 듯 너무 편한데 한쪽은 웃을 때 씹을 때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T 찍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뭐 잇몸 쪽으로 튀어나오려고 덜렁거리고 있거나 어딘가를 계속 누르고 있거나 또 편한 쪽은 너무 위로 올라가 있을 경우도 있어요.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는 또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보형물 위치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윤호님은 꼭 CT 찍어서 보형물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귀족 보형물이 양쪽이 똑같이 제대로 된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제 경험상 확률적으로 10%, 15% 정도밖에 안 돼요. 대다수의 8, 90%가 보형물이 짝짝으로 있거나 위치가 다르게 있거나 아니면 너무 밑에 있거나 너무 위에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정 엉뚱한 데 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CT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명확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이물감에 대한 너무 걱정이 크면 그냥 빼버리고 지내는 것도 답이에요. 아마 지금 윤홍님은 제 생각인데 한쪽은 너무 위에 있고 한쪽은 너무 아래나 바깥쪽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CT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턱관절 영상 봤는데요. 입을 벌릴 때는 소리도 없고 문제 없는데 입을 다물 때 딱똑 서걱슥 표현 재밌죠? 딱똑 서걱슥 이런 소리가 가끔씩 나는데요. 통증은 없고요. 턱관절염인가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소리가 난다는 거는 관절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얼굴 비대칭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이런 소리 난다고 이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얼굴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요걸 갖고 살거든요. 근데 컨디션 안 좋거나 그럴 때 유독 심하고, 그래서 요거는 비대칭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턱관절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턱관절 질환을 보시는 대학병원 가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괜히 인터넷 보면서 뭐 턱 디스크가 다 갈려서 사라진 걸까요? 뭐 디스크가 사라지면 얼굴이 변형된다던데 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진단을 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 요런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이 있으면서 턱관절에 무리를 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원장님, 노블캣 수술 시 코 성형에서 비순각 교정을 위해 끊어주는 코 근육을 끊게 되나요? 이 근육이 뭐냐면요, 이 디프레서 세프티나즈라는 근육이거든요. 이게 제가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옆모습에서 제가 거기 힘을 주면 이렇게 하면 코끝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여기 힘을 주면 코끝이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코끝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근육이에요. 그 근육 끊어줘요. 네, 그 근육을 끊어줘야 요 비순각이 올라와요. 원장님, 광대 성형에 대해서 다양한 수술법을 찾아보다가 질문 드립니다. 원장님, 45도 광대 부분 절골을 하고 활광대 뒤쪽 완전 절골 후 안으로 밀어넣는 수술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5도보단 옆광대 위주로 튀어나온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수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방법 저도 알고 있는데요. 모든 수술이 그래요. 어떤 수술이 좋냐, 어떠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어떤 게 절대적으로 맞다, 뭐 어떤 게 절대적으로 틀리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옳지 않고요. 광대 성형이 이렇게 45도는 부분 절골하고 여기만 넣는 거. 그러니까 여기 그린 스틱 프랙처라고 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여기만 줄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귓광대의 일종 변형 형태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잘 된 경우도 봤어요. 근데 좀 잘못된 경우도 은근히 봤어요. 그래서 저는 못 권하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얼굴뼈 수술은 모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귓광대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안전벨트 안 매고 운전하는 거 같은 느낌보다 조금 더 위험해 보여요.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 있죠? 이거 안전벨트 의미 있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안 떨어지고 안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이따만하게 내려와가지고 내 몸을 어떻게 도망가지도 못하게 묶어놓잖아요. 세상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기서 떨어질 수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묶어놓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다 간혹 튕겨져 나가거나 떨어지거나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이렇게 360도 뒤집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아무리 스릴을 즐기려고 타는 거지만 이러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내가 거기서 떨어지면 어떡해. 그런 걱정 때문에 제 느낌은 그래요. 퀵광대는 약간 안전바 없이 롤러코스터 타는 정도의 위험성이 아닐까? 불안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없어도 멀쩡히 잘 탄다 이런 사람이 있겠고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재밌게 타고 내려왔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라면 이게 고장난 자리에 앉으실래요? 여기 안전벨트 있는 자리에 앉으실래요? 이랬을 때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무조건 안전장치 있는 데 탈 거예요. 더 스릴을 느끼고자 이 안전바가 없는 거를 굳이 위험하게 타고 싶지 않아요. 제 느낌이 딱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되셨길 바랍니다. 얼굴에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한 보형물의 움직임이 있나요? 노화랑 보형물의 움직임은 사실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넣는 보형물은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무슨 짓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보형물이에요. 움직이고 나서 다시 빼서 다시 고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몇 살부터 이런 보형물을 앞광대에 넣을 수 있고 몇 살이 너무 이른가요? 28살이면 빠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하는 수술은 아니에요. 젊은 분한테 주로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20대, 30대 분들이 받는 수술이지 뭐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받는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주로 받는 수술이에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광대 수술 8개월 차인데 수술 전보다 볼이 통통하다면 이것도 1년까지 봐야 되나요? 8개월 차 때 그럴 수도 있나요? 볼 부분만요. 8개월 아니라 1년 넘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운동하시고 다이어트에 집중하세요. 8개월이면 이제부터 조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한 1년까지는 무조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체중이 불면 안 됩니다. 답변 되셨길 바래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넓은 쪽을 잘라내는 방법은 없나요? 잘라내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신경이 잘려요. 대부분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경이 잘리거나 자를 수 없는 부위의 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라내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양악수술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한의원에서 두꺼운 침이나 매선을 얼굴 근육에 깊게 많이 받으면, 지속적으로 받으면 유지인대가 손상되거나 끊길 수 있나요? 유지인대가 끊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짓을 왜 하냐는 거죠. 두꺼운 침이나 매선을 얼굴에 깊이 많이 박아서 뭐 하시려고요? 유지인대 걱정하시는 분이 이런 거를 왜 하죠? 그리고 인터넷 보면서 솔찬히 많이 이제 정보를 얻으시고 이러신 분들의 전형적인 질문이죠. 혹시나 이런 침이, 매선이 이 유지인대를 끊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죠. 유지인대가 그렇게 바늘로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꺼운 침이나 매선을 맞아서 얼굴이 리프팅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해결 방법, 이 볼페임 얘기거든요. 볼페임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입안 열고 여기 뜯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뜯어주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방이든 아니면 인공 피부든 이렇게 삽입해서 빈 공간을 약간 채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또 늘러붙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볼페임을 갖고 뭐 여기 피가 고이게 해서 뭐 피를 빼주고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고 요런 얘기를 하시는 병원 선생님을 들었는데 저는 그건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째고 뜯어주고 그 안에다가 지방이든 인공진필은 빈 공간을 메꿔주는 스페이서라고 하는데 스페이서 그래프트가 돼야지 이거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진필을 조금 깔던가 아니면 지방을 조금 넣던가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수술을 계획하려면은 수술한 지 1년이 지나서 충분히 붓기가 빠지고 연부 조직의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이걸 해야지 6개월째 보인다고 무조건 찍고 째고 뭐 픽 빼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년까지는 좀 충분히 기다려 보셔야 돼요. 엉덩이 턱은 보톡스로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한가요? 네, 절대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필러라면 모를까. 절대로 보톡스로는 엉덩이 턱이 교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시멘트로 이마야 이미 했으면 제거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제거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보통 갈아내고 잘라내고 붙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수술이 조금 까다로워져요. 하지만 제거하는 수술 따로 다시 하는 수술 따로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두피 손상이 너무 많아서 가능하면 한 번에 붙일 때 붙이고 깎아낼 때 깎아내고 해서 다듬어서 만들어 붙여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워지지만 한 번에 가능해요. 저는 일전에 상담받았던 누구라고 합니다. 93년 누구고요. 상담받을 때 광대 축소는 별로 효과가 없고 욕심내면 45도 광대 역광대 조금 넣을 수는 있지만 효과가 크진 않을 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이 그러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따로 질문하지 않았는데요. 요즘 다시 느끼는 게 제 광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찍어도 광대가 부각돼 보이고 작은 눈이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 세로 길이가 짧아서 더 커 보이는 것도 있지만 지인들과 사진 찍은 걸 보니 실제로도 평균 이상으로 큰 것 같습니다. 얼굴이 크단 얘기죠. 그럼에도 광대 수술 효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알진 못하지만 혹시 두상 문제인가요? 원장님 설명 한 번이면 광대 생각 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일 답변이나 유튜브 영상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분 CT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공유를 해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CT의 주인공이신데요. 얼굴은 조금 보여드리기 그래서 제가 일단 뼈로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얼굴을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얼굴의 주인공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광대 나와 보이나요, 여러분? 한번 답을 줘보세요. 광대 나와 보이나요? 조금 돌려볼까요? 광대 나와 보이나요? 나와 보이죠. 그죠? 45도 좀 있죠. 이렇게 보면 좀 45도 보려면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45도 좀 있죠. 그죠? 근데 뭐 두상이 그렇게 큰가는 잘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이런 라인이 있죠. 그러니까 뭐 나왔냐 안 나왔냐 그러면 어느 정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는 관자놀이고 여기는 광대뼈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여기는 볼이 꺼져 있고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광대를 해서 여기는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다. 뭐 45도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다. 근데 그거 한다고 이분이 얼굴이 작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분 딱 정면 봤을 때 여러분 특징적으로 뭐가 보이세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 남자분들이라면 특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아, 두턱이요. 이것도 보이죠. 그죠? 이 두턱도 상당히 보이는 편이죠. 이중턱. 그쵸. 이것도 상당히 보이죠. 볼이 목하고 거의 연결된. 저 볼페인 것도 보이죠. 그죠? 이 얼굴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게 뭘까요? 조금 특이하게도 여기에 이렇게 불룩한 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가 뭔가 불룩하지 않아요? 정면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볼게요. 빨간 선은 여기서 보이는 요 광대를 따라서 볼페임 라인으로 이렇게 가는 요런 라인이고요. 제가 초록색 라인을 하나 그어볼게요.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라인이 하나 있고 파란색으로 요 두상으로 가는 라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서 요 라인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이게 뭐냐는 거죠. 단면으로 볼게요. 요거 보시는 건 아시죠? 요렇게 된 빨간색으로 된 단면이 지금 요거예요. 이렇게 수평으로 자른 거예요.
그게 요 단면이에요. 자, 요 단면을 크게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음영을 조금 조절해 볼게요. 여러분이 잘 보이실 수 있게. 자,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제가 선으로 그릴 텐데 요건 교근이에요. 요게 교근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한테 특별히 더 보이는 게 요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여기 귀가 있죠. 요게 뭘까요? 이게 귀밑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광대가 진짜 큰 분이냐? 그러면 광대뼈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광대뼈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 불룩한 거는 귀밑샘이라고 해서 요만하게 지금 크게 있는 거예요. 요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쉽게 보시려면 귓볼 아래까지 이렇게 있어요. 귓볼 뒤에서부터 귓볼 아래까지 이렇게 동그란 게 만져지면 요건 귀밑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자, 그러면은 요 분의 뼈 사진에서 요 부분에서 광대만 이렇게 잘라서 볼게요. 자, 광대 있는 부위만 잘라서 본 거예요. 지금 요 얼굴을 요렇게 요 부위만. 그럼 요거를 고개를 요렇게 들어서 보고 그 다음에 피부 음영이랑 같이 볼게요. 자, 실제로 보면 이 피부 두께가 뭐 그렇게 대빨 두꺼운 건 아니에요. 다만 45도 여긴 좀 튀어나왔죠. 잘 보세요. 여기는 유독 조금 볼록한 느낌이 있죠. 볼록했다가 오목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또 뒷광대, 옆광대도 약간 여기가 볼록한 느낌이 있죠. 이게 피부의 볼록함이 있죠. 요 라인이 요 정도로 줄어드는 느낌을 얻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그 다음에 요 뼈가 조금 줄어들면 여기가 요런 식으로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다. 요런 생각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여기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다. 요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꼭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자, 요렇게 봤을 때 피부거든요. 자, 광대뼈가 얼만큼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자, 요렇게 본 거랑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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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광대뼈가 얼마나 있는지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대충 그려보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줄인다고 여기가 줄어들까? 요거 줄인 거 여기는 꺼져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자로 떨어지는 건 오케이. 여기 조금 줄어드는 거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정면에서 봤을 때 작아질까? 절대 작아지지 않아요. 광대 조금 한다고 좋아는 지겠죠. 하지만 얘가 살아있잖아요. 얘가. 이 무시무시한 귀밑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살아있잖아요. 얘가 만들어내는 이 넓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를 수술해서 얼굴이 작아지는 느낌을 얻기보다는 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얘는 보톡스 맞는 거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아니면 이거 째려면은 흉터도 크고 뭐 이만큼 째야 돼요. 이만큼 해가지고 귀 뒤까지 이렇게 째야 돼요. 그래서 수술하기도 쉽지도 않고 자칫하면 또 얼굴 신경 손상 받으면 입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분한테 45도 조금 하고 옆광대 조금 줄어들이면 쬐끔은 좋아지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 작아졌다 소리 들을 정도로 작아지는 건 아니니까 굳이 수술하지 맙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예요. 제 말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질문 주신 분께서는 요 영상을 천천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희생해서 큰 걸 얻어야 돼요. 100원 투자해서 10,000원 벌어야 돼요. 1,000원 투자해서 200원 버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100원이나 200원 투자해서 1,000원, 10,000원을 벌어야 돼요. 근데 1,000원, 10,000원을 투자해서 300원, 500원을 버는 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광대를 조금 하면 뭐 좋아는 지겠죠. 근데 누가 봤을 때 야, 너 광대하고 얼굴 작아졌다 이런 생각이 욕심이라면 이건 절대로 후회하는 수술이에요.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질문 Q&A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어제 온 거랑 오늘 온 거는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오늘 웨비나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